오늘 사실 저는 이게 시즌이 끝날 줄 알았거든요. 물부 분석이 좀 많이 어려워요. 특히 다른 날보다 빠따가 좀 터졌잖아. 저지도 간만에 타점도 올리고 이러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다저스는 프리먼이라는 확실한 지금 타선에서 해결사가 있단 말이죠. 이게 오탄이나 저지가 부진한 와중에 다저스는 조용조용 하던 잠잠했던 프리먼이 터지고 있다. 프리먼이 지금 그 포스트 시즌 6경기 연속 홈런인데 이게 스프링어를 제치고 단독 1위 기록이라고 하더라고. 그럼 뭐 기록도 세우고 있는 나날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경기 예측이 되게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양키스는 게리 콜이 나오는데, 게리 콜이 통산으로 봐도 포스트 시즌에서도 굉장히 강한 선수이기도 했었고요. 지난번에도 못하진 않았었죠. 오히려 그때는 플레어티가 생각보다 분전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지적했던 거는 플레어티가 첫 경기 때 그 샌디에고 전에 졸라 잘하고 매치 전에 못하고 그리고 다시 만난 양키한테 좀 잘했었잖아요. 그때도 게리콜이랑 상대를 했는데, 나는 그 선발 차이에서 게리콜이 좀 우세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 못한 경기였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빠따 싸움에서 다져서 이겼는데, 가지고 있는 툴이나 여러가지 면모로는 당연히 게리콜을 좋게 봐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플레어티도 월드 시리즈에서 양키스의 타선을 5이닝 이상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면모들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일도 사실 빠따는 저는 다저스가 괜찮아 보이는데, 어쨌든 양키스도 한번 터졌다는 거, 이런 것들도 걱정도 많이 되고 되게 불투명하단 말이죠. 지금 이제 불펜 소모도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연투를 던진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 이 양키스랑 다저스의 불펜 상태를 확인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다저스 어제 4명 정도, 물론 이제 허니웰은 다시는 안 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넥도 쓰고 이러면서 그나마 좀 아끼기는 했어. 맨날 이제 써오던 트레이넨이라든지 뭐 코펙, 지금 뭐 베시아는 아마 좀 부상이 약간 있고 반다라든지 그라테ル이런 애들을 많이 안 썼어요. 그나마 다저스는. 대신에 홈즈 비롯해가지고 위버, 라이터까지 양키스는 상당히 많은 주력 불펜들을 썼는데, 양키스가 지금 뭐 3연투에 빠진 애들도 꽤나 있고 이래가지고 불펜상으로는 다저스가 조금 더 낫다. 대신에 양키스는 원래는 빠따가 조금 밀렸었는데 오늘 그런 점들을 많이 만회를 했다는 것들. 오늘 뭐 볼피 같은 애들이 말로 홈런도 쳐주고 이러면서 여러가지 면모상으로 좀 비등비등하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볼피의 말로 홈런이 승부의 향방을 확 뒤집는 그런 한 방이 될 것인가 잘 모르겠네. 예측이 어려운데, 오바보잔이 게리콜이랑 플레어티 정도 선발 구간이면은 많은 점수가 날 것 같지는 않고, 8.5 정도면은 얘네 둘의 맞대결 치고는 꽤나 높은 기준점이기도 하고, 기록만 봤을 때 흐름상으로 사실 흐름은 양키스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은 이 게임의 판도를 확 뒤집을 정도다? 잘 모르겠습니다. 양키스가 홈이고 되게 뭐 홈에서 다저스한테 우승을 내줄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도 같은데, 어디까지나 이 메이저리그 역사상 월드 시리즈에서 3대0을 4대3으로 뒤집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해요. 어지간하면 다저스가 우승한다는 마인드인데, 그게 과연 오늘일 것이냐 아니면은 다음 경기 다저스 홈에서일 것이냐 이거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저는 다저스 승에다가 언더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폴리 대 인터밀란. 이제 시즌 초반에 엠폴리가 8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달렸습니다. 무승부도 되게 많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엠폴리가 생각보다 좋은 출발을 했었고, 구단 처음으로 리그에서 5경기 동안 무패 행진 이런 기록도 세웠었는데, 좀 다르리 보면은 최근에는 4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요즘에 좀 엠폴리가 한 골 넣고 잠그는 축구, 그만큼 수비력이 좋고 조직적인 압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반면에 이제 저번에도 한 골 넣고 잠갔다가 파르마한테 실점도 하고 페널티킥까지 줘가지고 사실 질 뻔했는데, 그게 이제 또 크로스바를 맞으면서 1대1로 뭐 비기긴 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일찌감치 이렇게 빗장을 걸어 잠그다 보니까 상대팀한테 너무 많은 기회를 내줘. 그런 것들은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인터밀란은 올해도 컨텐더죠. 이제 직전 경기 유벤투스전은 수비적인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나는 좀 개인적으로는 얀존머 골키퍼가 되게 좋은 골키퍼는 맞는데, 한 골 정도 4골 실점한 거 중에 한 골 정도는 막을만 했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들더라고. 반응 속도라든지 1대1 상황에서 이제 막는 자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경기도 4대2까지 벌리고도 케난 일지즈한테 2골을 맞고 비겼잖아요. 사실 홈에서 아무래도 상대가 유벤투스라는 엄청 큰 라이벌이기 때문에 거의 뭐 패배나 다름없는 결과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차나놀루나 아체르비 이런 친구들의 공백이 컸던 것도 맞는데, 사실 직전 유베전은 인터밀란이 챔스에서 영보이즈전에 로테이션까지 돌리면서 준비한 거였는데 다소간에 좀 실망스럽기는 했었었죠. 근데 이거는 뭐 엠폴리가 홈이라고 할지라도, 뭐 인터밀란이 원정이라고 할지라도 인터밀란이 로테이션을 대단히 많이 돌릴 거다 그런 생각은 많이 안 들고, 저는 또 한 번 원정임에도 인터밀란의 뭐 똥줄승 같은 거, 그리고 또 엠폴리의 특색을 생각하면은 뭐 언더 이런 것도 생각이 좀 나는데, 무승부 가능성보다는 인터밀란 쪽을 보는 게 맞기는 맞아. 그래도 인터밀란이 특히 요즘 들어서는 무승부에 그치기보다는 어떻게든 한 골이라도 넣어가지고 어렵게 이기는, 뭐 그 전에 일찍 골이 들어가면 쉽게 이길 수도 있는데
인터밀란 사이드 그리고 마헨이냐 햄무 중에서는 저는 햄무가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저는 엠폴리의 수비력 자체는 아직까지는 높이 봐가지고 물론 엠폴리가 요즘에 흔들리긴 하지만은 그렇게 크게 질 것 같지는 않다. 그 정도로 접근해 보도록 하고 다음에 이제 베네치아 대 우디네세 경기인데요. 이거는 조금 특색이 있는 게 일단 우디네세 올 시즌에 이제 유럽 5대 리그에서 헤딩으로만 5골을 넣은 팀이 우디네세인데 이게 유럽에서도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5대 리그 안에서는. 이 우디네세의 구조 같은 것들을 한번 보면은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게 여기 이제 신체 조건도 있어요. 센티미터, 킬로그램 이런 식으로 신체 조건도 나오는데 팀에 일단은 그 206cm 아이작 투레라는 수비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로렌조 루카 최전방 공격수죠. 요즘에는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에도 뽑힙니다. 그리고 뭐 크리스텐센 같은 얘는 뭐 많이는 안 뛰는데 키가 뭐 198이고 이런 식으로 좀 장신 군단입니다. 우디네세가 지난번에 뭐 이제 AC 밀란을 괴롭힐 때도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단순히 뭐 장신 군단뿐만이 아니라 우디네세가 추구하는 축구가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물론 이제 베네치아 같은 경우도 이제 수비수 쪽에 195짜리 스보보다라는 친구가 있어. 이 친구가 저번에도 헤딩골을 넣었거든요. 근데 얘 말고는 전반적으로 선수단의 이런 좀 높이가 좀 낮은 편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팀은. 일단은 뭐 공중전 같은 것들도 우디네세가 해법이라고 좀 얘기는 할 만한 것 같다. 요즘에 우디네세가 살짝 분위기가 꺾이기는 했는데 근데 뭐 진 상대들이 밀란이나 인터밀란, 로마 질만한 상대들한테 졌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었고 바로 직전 경기는 칼리아리를 이렇게 일찌감치 패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좀 중위권 팀들 뭐 칼리아리라든지 뭐 레체 이런 팀들은 다 패왔었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세리아 순위를 보면은 피오렌티나나 아탈란타, 라치오 이런 애들이랑도 또 승점이 동률이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애들이 축구를 굉장히 좀 잘하는 애들인데 얘네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골드킬에서 밀려서 그렇지. 저는 충분히 자격 있는 이 정도 순위에 있기에 자격 있는 그런 경기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베네치아는 아까 말했다시피 스보보다라는 친구가 몬짜전에서도 골을 넣긴 했지만은 왜 이 팀이 리그에서 지금 거의 뭐 최하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로마한테도 잘 싸우고 그런 것들이 있어. 그리고 막 질 때도 엄청 막 깨지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베네치아가 우디네세한테 본인들의 힘으로 막 우디네세를 홈에서 어떻게 해볼 정도 그 정도로는 안 보인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는 일단 우디네세 사이드를 좋게 보고 있는데 이 경기도 마헨이냐 햄무냐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은 일단은 저는 햄무를 고를 것 같기는 해요. 우디네세 햄무 정도 생각해 보도록 하고 혹시라도 또 이제 뭐 공중전 같은 것들 그런 거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탈란타 대 몬짜 경기도 있는데 직전 경기 때 아탈란타는 그야말로 베로나를 부숴놨습니다. 6대1로 대승을 했었어요. 사실 오늘 상대하는 몬짜보다도 나는 베로나가 조금 더 까다로운 상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야말로 개패고 레테기가 지금 리그 9경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10골이거든요. 최근 6경기 동안 뭐 국대 포함해가지고 8골에 미친 활약을 해주고 있는 레테기다. 뭐 여러 차례 저는 레테기는 좋은 영입인 것 같다. 마침 영입되자마자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 세리에아에서 9경기 동안 9골을 넣은 선수 목록이 이제 루카토니, 레테기, 몬텔라 이런 선수들밖에 없다고 합니다. 앞서 전후에 있는 두 선수는 뭐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에서 활약도 하고 그런 선수들이죠. 각각 뭐 팔레르모나 피오렌티나 뭐 로마 이런 데서 대단한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고 또 이제 뭐 조력자인 루크먼도 직전 경기 때 2골 2어시 샤를 대 케텔라우도 1골 2어시로 요즘에 아탈란타의 환상적인 폼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직전 베로나전이었었던 것 같고 작년에 몬짜는요 중위권에서 대가리급이었었거든요. 요새는 나름대로 잘 안죠. 뭐 상대한 팀들이 이제 베로나나 베네치아 이러긴 했었는데 작년에 중위권 대가리였는데 지금은 꽤나 순위가 처져 있는 편이에요. 이게 그 베로나에서 작년에 잘했었던 감독 팔라디노 감독이 콜파니를 데리고 피오렌티나로 떠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좀 좋은 골키퍼였었던 디그레고리오도 유벤투스로 갔고 갈리아르디니도 지금 누워있어요. 이래서 전력 유실이 조금 컸고 그걸 또 메우지도 못했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 아탈란타가 최근에 5경기 동안 16골을 쏟아붓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골로 말한 거 말고도 수많은 찬스 메이킹으로 그 XG, 골 기대값도 상당히 높은 팀이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아탈란타가 홈이기도 하고 선제골만 넣는다면은 충분히 쉽게 가져갈 만한 매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유벤투스 대 파르마도 있는데 사실 뭐 옛날 같으면은 되게 웅장해지는 라이벌 매치였어요. 옛날에 이제 뭐 파르마면은 뭐 부폰이나 튀랑 칸나바로 이런 친구들이 있는 수비진에다가 뭐 중원에도 뭐 보고시앙, 베론 전방에도 막 크레스포 이런 분들이 있던 팀이었어. 옛날에 파르마는 되게 돈을 많이 쓰는 클럽이었는데 이제 현대 파르마는 승격팀의 위치. 지금 파르마는 이제 승격해가지고 조금 잘하다가
다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바탕이 되는 것 같다. 현재 전력상으로는 양 팀의 격차가 꽤나 크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싶은데 좀 많은 무승부가 눈에 띄기도 해요. 파르마가. 그래도 어쨌든 간 7경기 무승을 달리고 있고 한때는 이제 파르마는 좀 많은 점수가 나는 축구 역습이 좀 살아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장점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도 많이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유벤투스는 이제 리그에서 철옹성 같은 수비를 자랑을 했었습니다. 이제 세리아에서 기록을 세웠죠. 개막 이후에 628분 무실점이었나? 그런 기록도 세우고 이런 것들을 자랑을 했는데 직전 챔스에서는 뭐 로테이션 많이 돌리긴 했지만 슈투트가르트한테 아주 실망스러운 홈패배 인터밀란 원정에서 4대4 난타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글쎄 유벤투스의 수비력도 조금은 의문이 들긴 하죠. 뭐 상대가 근데 인터밀란이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앞서 나갔다가 다시 역전당했는데 2점이나 뒤처진 거를 일디지의 슈퍼 조커 활약으로 비기기도 하고 막 콘세 이상의 측면을 녹이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확실히 못다 밑에서는 공격력도 괜찮아지긴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상대전적인데 상대전적상으로 이제 유벤투스가 이제 왕조가 시작됐던 112 시즌 그때부터 유벤투스가 리그에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우승을 계속 했었잖아요. 11-12 시즌에 그 이후로 파르마랑 맞상대를 했을 때는 토탈 전적 같은 거 일단 한눈에 보기에도 최근에도 뭐 이렇게 승리 많이 보이고 한번 비긴 적이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유벤투스는 파르마를 꾸준하게 패왔었다 이런 것들이 많이 확인이 됩니다. 1-4-15 시즌인가? 이때 한번 파르마가 홈에서 승리를 하긴 했는데 유벤투스가 왕조를 건설할 이후로는 11승 3무 1패 이 기간 동안 또 오늘 홈이잖아요. 홈에서는 6승 1무로 파르마한테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마지막 맞대결 이때 이후로 파르마는 2시즌 동안 뭐 2부에 있다가 돌아오는 시즌이기도 하고 현 시점에서는 파르마가 유벤투스 원정 가가지고 승점을 따온다. 저는 좀 상상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네요. 저는 유베 사이드로 좋게 보도록 하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